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미국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의 행태가 네오콘과 거의 흡사합니다. 미국 민주당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류 언론, 빅테크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 여론 조성 기관들 이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아젠다, 하나의 논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거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거나 혹은 러시아 측 편을 든다. 이 경우는 바로 이제 이 푸틴의 용돈 받는 놈, 러시아 간첩, 러시아 에셋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를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미국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변신했을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네오콘의 화신으로 변신했다. 클래식 리버럴과 네오리버럴의 차이점, 그리고 현재 미국 민주당은 타락한 기득권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이유는 이들의 어떤 정치 사상이 크게 변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타락한 기득권으로 추락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파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 리버럴과 그리고 네오리버럴 2021년도 작년 기준입니다. 로우 전쟁이 터지기 전입니다. 자, 일반 미국 대중들은 리버럴에 대해서 이제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래식 리버럴은 1970년대 좀 히피 문화, 여기 보시면은 폭스바겐의 이제 밴이죠. 여기에 말록달록하게 그림도 붙이고, 그리고 우드스탁에서 이 락 공연도 하고, 자유롭게 소위 대마초도 피고, 그리고 반전 운동, 이 월남전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이제 과거의 어떤 클래식한 리버럴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클래식 리버럴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이 존 F 케네디입니다. JFK를 이제 어떤 그들의 모델형으로 이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버럴은 네오리버럴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네오리버럴은 프리스피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프리스피치를 억누르기 위해서 소위 이 팩트 체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어긋나면은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또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에 복종을 해야 된다. 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현재 바이든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주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거의 전체주의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을 떠받치는 이 리버럴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버럴은 네오리버럴입니다. 주류 언론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이들이, 자, 이 소위 이 네오리버럴의 아젠다를 푸시를 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라든가, 그리고 동성애 같은 문제, 여러 문제에서 이 네오리버럴은 대중에게, 자, 길을 하나만 제시합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를 하면은 그 자가들은 이제 역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이 러우 전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그런데 갈수록 그 탄압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아예 의문을 다는 것, 중립 의견을 지키는 것조차 미국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립 의견을 얘기한다. 푸틴의 입장이 이렇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도네츠크, 루안스크 국민들은 이제 그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러시아 에셋, 푸틴에게 용돈 받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듣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네오리버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중공의 이런 전체주의 체제랑 유사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고, 그리고 연배가 많은 클래식 리버럴 대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런 네오리버럴 양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우 전쟁이 터지고 이들의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글렌 그린월드, 이 친구는 과거에는 약간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인데 오바마도 좀 따르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시기를 거치면서 이 마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현재 민주당의 양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 특히 이 바이든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이 미국에서 이제 이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 미국의 이 네오리버럴들은 이 태도가 과거랑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 마치 네오콘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의 이제 안보 그리고 나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제로 디스커션 이 대화를 토론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반론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바이든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면은 이제 미국 국민들은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현재의 미국 민주당은 이 클래식한 미국의 군국주의, 뭐 군국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미국은 군국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사 중심주의 뭐 이런 거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밀리터리즘, 이 클래식한 미국의 어떤 이제 군사 중심주의를 철저히 이제 완벽하게 서포트하고 있다. 자, 네오콘의 입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히려 공화당에서 이런 이제 이 군국주의 이런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조시 할리 의원과 그리고 이 랜 폴 의원 그리고 이제 리 의원이 현재 나토가 핀란드와 이제 스웨덴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시 할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랜 폴 의원과 이제 리 의원은 명백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랜 폴 의원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론 폴 의원의 이제 아들입니다. 이 론 폴 의원 다음에 트럼프가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라크 전쟁도 비판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미국이 야기한 모든 전쟁, 뭐 리비아, 시리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은 나와야 된다. 자, 그런 기회를 이제 이 세 명의 의원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조시 할리 의원이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미국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이 미국 민주당, 이 소위 리버럴 세력의 태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 전쟁이 있을 때 미국 민주당에서 대체로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 이제 다양한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은 사실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시하게 거칠게 대하고 팔레스타인을 이제 보호하려고 좀 이런 목소리가 나왔죠. 뭐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민주당은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에 어쨌든 클린턴 행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의 목소리, 그 입장을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것, 물론 미국이 이제 완벽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약간 오픈 마인드로 대하는 것, 이것이 소위 이제 클래식 리버럴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자, 미국의 foreign policy, 그리고 이제 미국의 헤지모니, 미국의 헤게모니, 제국주의, 뭐 나토, 팽창 이런 모든 이슈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는 네오콘보다 더 강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IA라든가 나토의 역할에 대해서 아예 뭐 대화의 여지조차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CIA나 나토는 절대선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허용치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이 네오 리버럴 세력들이 바뀐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자, 밑에 글도 네오 리버럴 세력이 올렸는데, 자, 이 러시아에 돈 받는 놈, 뭐 이렇게 paid by 러시아. 자, 러시아 목소리를 이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러시아 간첩, 러시아에 매수된 놈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이 비판은 리버럴 세력들, 민주당 추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네오콘보다 더 강화된 겁니다. 도대체 네오콘 세력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은 이제 2003년도 이제 이라크 침공, 2차 이라크 침공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네오콘들이 뭐 거의 글자 그대로 득세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9.11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를 침공하고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하고 이런 일들을 일단 조지 부시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때 이제 네오콘이 득세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뭐 한 3 트릴리언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2007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가 왔죠. 이 이후 네오콘들은 글자 그대로 이제 확 찌그러들었습니다. 공화당도 네오콘의 목소리는 확 줄어들고 대신에 티파티 세력들, 뭐 일종의 시장 만능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제
나와서 이 공화당의 모습을 대변하는, 공화당 하면은 그 이후에는 야, 티파티다. 완전히 시장 만능주의,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라. 그리고 이제 이 라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오바마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의 뭐 오바마 케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시장 논리, 완전히 뭐 시장 만능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꼭 나쁘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 논리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렇게 이제 이 티파티 정당 이런 식으로 정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이 공화당의 네오콘 세력은 뿌리를 이제 아직 그 건재하게 있습니다.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클래식 리버럴 세력이 있을 때 미국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자도 있습니다. 뭐 버니 샌더스 같은, 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거 뭐 거의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류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들 목소리마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미국 민주당은 사실상 완벽한 전체주의 정당과 유사하고 반론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놀라운 것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역시 거의 하나의 일종의 유니파티처럼 변신한 겁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잠수해 있던 네오콘 세력들이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가는 공화당, 민주당의 네오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 트럼프를 두려워하는데 2024년에도 가장 두려운 경쟁자가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화당의 네오콘 세력과 손을 잡고 트럼프 마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이 네오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글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을 단순한 어떤 정책적인 야부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보다 깊은 데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의 이데올로기가 변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시스테믹하다는 겁니다. 시스테메릭하다는 거죠. 자, 체계적이고 이 이데올로기랑 연관이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2014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2014년에 미국의 외교 주도권이 오바마가 진 것이 아니라 힐러리가 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오바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제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명의 정치인이 갑자기 이제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그리고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오바마를 일종의 이제 꼭두각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다른 세력이 있다. 뒤에 이제 미국 민주당의 당권파라고 할까요? 미국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배후 세력들이 꼭두각시로 이제 오바마를 뽑았습니다. 오바마는 상품성이 있습니다. 자,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잘생겼고 말도 잘합니다. 이 오바마를 내세워서 이제 미국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이제 꼭두각시로 앉힌 거죠. 그런데 오바마는 실권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후의 미국 민주당의 이제 실권파들이 오바마를 주무르면서 정책을 유도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심지어 이 오바마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 오바마가 주체 세력이 아니고 힐러리가 주체다. 2016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이때까지 힐러리가 당선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이제 대부분의 세력들은 이제 힐러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 세력들, 다양한 리버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LGBTQ도 있고요. 이 모두가 사실은 이제 힐러리에게 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류 언론들,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패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힐러리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고 여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힐러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러리는 사울 알렌스키에 대해서 논문을 쓸 정도로 웨슬리 대학에서 이제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알렌스키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이 알렌스키는 미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 노조, 시민단체, 풀뿌리 이제 이 좌파 조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식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 소위 사회 변혁 이론, 투쟁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힐러리는 열성 좌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부인을 거치면서 어쨌든 미국 민주당의 거대한 당권을 장악하는 인물로 이제 왔었죠.
2008년으로 돌아와서 오바마란 꼭두각시를 내세울 때 그 배후 당권 세력에 여기 이제 이 클린턴 부부도 있습니다. 뭐 이들도 당연히 이제 이 미국 민주당에서 엄청난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마의 배후 인물로 이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 오바마 정권이 거치면서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주도하게 됩니다. 오바마가 오히려 하바지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오콘의 다음 이제 이 액트 무대 이렇게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뉴욕 타임스가 네오콘이 뒤에서 이제 힐러리를 조종하고 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이제 비판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뉴욕 타임스가 이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정도로 타락하진 않았고 클래식한 리버럴의 관점에서 이 미국 민주당을 상당히 비판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힐러리가 어떤 네오콘의 궤적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네오콘들이 자, 그동안 이제 수면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2016년도에 이제 힐러리가 대통령이 다시 될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오콘 역시 힐러리에 이렇게 이제 들러붙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이 네오콘의 행태가 좀 나옵니다. 자, 2016년도에 힐러리가 대통령 될 것이 확실한데 이 네오콘들은 스스로 정권을 잡을 능력은 없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는다 이런 걸 상상하기 힘들었죠. 자, 뭐 트럼프란 존재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네오콘 세력들은 힐러리에게 접근해서 힐러리를 포섭한다. 뭐 포섭되었는지 포섭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힐러리랑 이렇게 이제 손을 맞췄게 됩니다. 그 과정이 나오고 이 뉴욕 타임즈는 오바마 입장에서 힐러리를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네오콘과. 자, 그리고 이 힐러리 역시 이 네오콘의 그 궤도를 그대로 추적합니다. 실제 오바마 정권 때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예멘 곳곳에서 비참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 힐러리가 자, 이 카다피가 죽고 나서 왔노라 보았노라 그는 죽었노라 깔깔거리면서 이제 그렇게 외치는 영상 과거에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리비아 시리아 배후에는 이 힐러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단 때도 소로스 그리고 이제 클린턴 재단이 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많은 이제 자금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랑 가까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빅토리아 눌랜드도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바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뉴욕 타임즈가 썼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는 뭐 이렇게 말해진다라고 이제 수동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무장하라고 하는 미국 곳곳의 압력을 오바마가 저지를 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방송에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의문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바마 나쁜 놈 아니냐? 우크라이나 무장시킨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4년으로 돌아가면은 미국의 이제 군사안복합체 그리고 네오콘 세력들 자 일단 마이단 혁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자 이제 미국 무기를 보내서 우크라이나군을 첨단 미국 무기로 무장시키자 이렇게 이제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그것을 놀랍게도 이 오바마가 다 저지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걸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었을 때 이제 이 공화당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서 제벌린이라든가 일부 미제 무기를 보냈습니다. 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오바마는 힐러리의 압력 속에서도 좀 이제 곤조를 부린 거죠. 그래서 시리아 문제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러시아와의 충돌을 회피하고 또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뭐 좀 이런 뭐 오바마가 정말로 어떤 상황인지 그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알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미국 정부나 군산복합체 그리고 뭐 딥스테이트 이 힐러리 세력들이 얼마나 이 오바마를 압박했는지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오바마는 곳곳에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라, 미국 무기로 가지고 이제 무장시켜라 이런 압력이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보내는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자금은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는 듣는데 만약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게 된다면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고 자,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는 엑시스텐셜한 실존적인 곳인데 우리는 단지 이제 주변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 무장시키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면 러시아는 2배, 3배 더 많은 강도로 이 우크라이나 측에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두려웠던 거죠. 2014년에 이미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어쨌든 민스크 협정으로 더 이상 확전을 억누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는 이제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엄연히 군사 강국이고 이 오바마는 러시아와 군사적인 충돌 혹은 뭐 극단적으로 핵 충돌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전쟁을 이제 스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확전이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은 이 오바마는 뭐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고 오바마는 무기를 보내라는 압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기를 보내게 된다면 이 무기를 가지고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이죠. 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이 경우 또 푸틴을 자극해서 푸틴이 더 높은 강도로 반격을 하게 되면 미국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위 공화당의 밑에 보시면은 제 부시입니다.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마는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나 이라크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쫄보라는 겁니다. 이 오바마는 쫄보고 뭐 러시아 간첩, 뭐 이란 간첩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네오콘의 사상적인 뿌리는 1970년에 이제 레오 스트라우스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70년도에 지금 현재 네오콘의 사상적인 배경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이 자유의 투사가 되어서 이 나쁜 국가들, 이제 독성 국가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뭐 시리아 이런 국가들을 철저하게 이제 짓밟아서 해체해버려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오콘은 그 궤도를 밟습니다. 그러나 네오콘 세력은 이런 사상적인 세력들이 아닙니다. 군산복합체를 배경으로 어떤 이제 이권 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권 세력에 이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 조인을 한 겁니다. 그 교두보가 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클린턴입니다. 이 클린턴 뭐 남편도 그렇고 이 힐러리 클린턴 결국 오바마 시기에 미국 민주당은 네오콘과 함께 이 군산복합체 세력들 뭐 금융 세력 그리고 뭐 시오니스트 세력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들과 사실상 한 몸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주목할 만한 클래식 리버럴 세력입니다. 이 호주 언론인 존 필저, 저는 이 저널리스트가 아니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꽤 유명한 이제 이 리버럴 언론이라고 합니다. 나이도 많죠. 이분이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정부도 그렇고 뭐 미국 펜타곤이나 이런 곳은 우크라이나 국가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전혀 케어하지 않는다. 솔직히 관심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러시아 연방을 해체하는 거다. 러시아를 약화시켜서 해체해버리는 것. 이 목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고 이 대리전을 이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대단히 위험한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인들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떨어집니다. 뭐 러시아 문학 작품, 뭐 작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소비에트 시절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역시 과거 냉전 시기에 단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러시안 소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더 러시아, 러시아인의 영혼, 그리고 어머니 돼지. 자, 이런 표현을 미국에 적용해서 쓰기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미국인들의 영혼. 자, 이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인의 영혼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미국적 정신, 이 스피릿, 그리고 이제 이 value, 가치, 체계, 가치 이런 단어는 어울립니다. 이 스피릿이나 이 value 이런 것은 좀 현생, 지금
이 현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soul 뭐 이런 단어가 뜨면은 소위 이제 이승과 저승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 soul, 영혼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soul이란 단어를 쓸 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는 겁니다. 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게 되는 거죠.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전쟁을 피해야 됩니다. 미국은 강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러시아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다는 거죠. 이런 국가, 거대한 국가와 싸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미국의 이 펜타곤 그리고 이제 백악관 이 미치광이들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가 이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승리는 이 나토의 어떤 파운데이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을 계속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했고, 자, 만약에 러시아가 결국 승리를 하게 된다면 나토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헨리 키신저는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어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이 또 이제 이 국경선 밖으로 확대되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마크롱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이 유럽 지도자들의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에 이제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키예프의 미국 대사관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은 떠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오더입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국가가 자국민들이 어느 국가에 있는데 당장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주 전에 펜타곤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미국인 용병들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민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러시아에 큰 공격이 임박했다. 뭐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전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베르스크 거의 함락했다고 합니다. 시가전에서 맞밥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잔당 퇴치죠. 그리고 솔레다르도 뭐 거의 점령하고 있다. 뭐 전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점령한 것으로 그런 소문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자그마한 마을들, 오렌지로 동그라미 친 마을들이 남아있고 바흐무르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최후의 방어선, 이 돈바스에서 최후의 방어선인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스크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듯이 이 우크라군의 방어력이 항복점이 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와르르 쏟아지게 되면은 드네프르강 쪽으로 이렇게 계속 달리게 되는 거죠. 드네프르강 동쪽까지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 크라마토스크에서 이렇게 이제 순찰하고 있는 군인들이 자, 이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다. 자,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군의 적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찬스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바흐무르에서 이 우크라이나군 차량들이 지금 이제 컬럼을 이루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하이마스나 그리고 이제 서구 무기로 러시아 측을 굉장히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어떤 특단의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오늘 이 미국 대사관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